이제 선거 전망 본격적으로 네. 해볼 텐데 계속 대구에 계신단 말이에요. 네. 지금 서울, 부산, 대구가 5차 범위 내에 접전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언론들이 제목을 달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서울은 오차 범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봤을 아직은 좀 격차가 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네. 언론에서 특히 보수 쪽에서 꽹과리를 치는 뭐 부분 하나. 네. 또 하나는 정은호 캠프의 캠페인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분들이 긴장하라고 하는 말 하나. 이게 그렇지, 결합되면서 저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예. 다만 정은호 선대본부에서 네. 긴장해야 될 부분은 있는 게 아, 그럼요. 예. 10% 이렇게 차이가 나다가 쭉 시간이 지날수록 한 자릿수로 좁혀지는 것. 네. 이거는 보수 결집의 영향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어렵고 캠페인 전개 방식이 문제일 텐데. 이쪽도 불어나야 돼요. 저쪽이 네. 결집하면은. 근데 네. 지금 우리는 좀 정체 상황인 것이 네. 좀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선 과정부터 지금 본선에 이르기까지 캠페인을 전개하면서 정원호 후보의 어떤 신선함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네. 지지율이 깎이는 방식으로 전개해온 것. 여기에 대해서는 캠페인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원호 후보가 라이징된 건 그 본인이 이념에 매몰되기보다는 구청장으로서 뭐 실용, 성과, 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신선하게 본 거고 결정적으로는 그렇죠. 그걸 이재명 대통령께서 딱 스포트라이트를 때려주면서 사람들이 알게 된 건데 네. 그 이후의 어떤 행보들을 보면은 그런 부분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맞아요. 예. 조금 더 운동권, 조금 더 민주당 뭐 이렇게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그 생각하고 사실은 왜 그동안 오세훈이 저렇게 뭐 미덥지 못한 사람이 계속 됐겠어요. 그 부동산 욕망 자극시켜서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럴 때 그렇다면은 부동산 욕망에 결국 투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네. 민심까지 끌어안을 수 있는 네. 좀 친보수적이고 친자산 정식적인 그런 성향의 인사들을 대거 끌어들여야 되는데 네. 거꾸로 이제 운동권 경로당을 만들어 버리니 네. 이게 될 일도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캠페인들 전개하는 방식도 보면 예. 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우리 후보니까 이제 지적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네. 예, 중도 성향의 어떤 유권자층이 봤을 때는 뭐야 저 사람, 뭐야 저 캠페인은, 뭐야 저런 대응 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게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네. 선거 캠페인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리스크 이런 것들을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어떤 그릇 이런 거를 가늠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예.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고 대구 부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어려운 지역입니다. 네. 원래 선거 후반부로 갈수록 붙는다는 예측들을 다 하고 있었고 캠프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판세를 굳이 말씀을 드리면 딱 붙어 있다. 대부분 네. 딱 붙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붙어 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울산 경남도 그러한가요? 어떻습니까? 경남 울산은 대구보다는 사실 좀 나은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울산 알기로는- 같은 경우도 최근에 단일화 네. 이슈도 있고요. 예. 그 나은 상황이라는 게 이제 판세가 나은 상황이라기보다는 예. 룸이 조금 나은데 경남을 예를 들어 드리면 네. 경남은 선거 전략을 짤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게 보통 경남 지역에서 여론조사를 하면 권역별로 이제 나눠봤을 때 네네. 로데이터를 1, 2, 3, 4권역 이렇게 해서 나누거든요. 네. 1권역이 창원입니다. 2권역이 김해 양산, 네. 3권역이 진주를 포함한 뭐 서부 경남. 네. 그다음에 4권역이 뭐 통영 이런 데 이제 남해안권 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보통 저희 진영에서는 김해 양산에서 매우 강하고 나머지 권역들에서 좀 약합니다. 네. 네, 지금 김경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조사 까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네. 1, 2, 4권역이 잘 나오고 3권역이 매우 약해서 어허. 이 3권역 진주 서부 경남에서 너무 빠지는 것 때문에 아, 이제 맞아요. 오차 범위를 줄여들고 하는데 네. 이걸 유권자 전체 인구 구조로 맞춰보면 사실 1권역, 2권역 이기면 선거 이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원이 인구가 제일 많고 그렇죠. 예, 창원, 김해, 양산 요거 합해서 이겨버리면 그냥 제일 많은 거거든요. 그렇죠. 요거 이기고 있으면은 어쨌든 간에 선거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예봉이 꺾이진 않은 상황 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네. 캠페인을 향후에 어떻게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계속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그냥 다 어려운 지역이라서 선거 전략을 짤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예. 딱 붙어 있는 것 자체가 헌정사상 처음에 있는 일이고 헌정사상 예, 처음 그냥 있는 일이라.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대구에서는 사고가 안 나지 않습니까? 예. 이 지난주에 그래도 추경 후보보다 조금 더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네. 그거 나왔다고 해서 캠프 누구도 웃거나 오. 환호하거나 예. 안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되게 무표정합니다. 뒤집어졌을 때도 무표정. 사실은 대구같이 선거운동해야 하는데 네. 겸손하게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예. 뒤집어지면 뒤집어진 대로 뭐 이번 주에는 그래도 조금 낫구나. 음. 또 넘어가면 넘어간 대로 이번 주에는 우리가 좀 부족했나? 뭐 이런 식이지. 예. 좀 여론조사 잘 나온다고 해서 막 웃고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국민의힘을 이탈해서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는 상황이 네. 줄을 잇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뭐 절망적이진 않다 이 정도로 받아들인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요. 이 정도 나온 것 자체가 일단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예. 대구에서 국민의힘 당원이 탈당해서 넘어오는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 이런 일은 뭐 다른 지역에서는 종종 뭐 있기도 했고 그랬는데 대구에서는 처음 있는 일인데 이걸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든 유권자들이 전부 다 대의를 보고 선거장에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다시피 욕망 때문에 나가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탈당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니 그 지역 자체가 네. 국민의힘의 그 아성이고 그런데 네. 거기서 탈당하는 거는 뭐 굉장히 큰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굉장히 큰 결심입니다. 또 큰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인데 그럴 정도면은 김부겸이가 확실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만큼 그분들한테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이겨야 된다 혹은 이길 수 있다 두 개가 복합적인데 네. 이거를 좀 조금 수평 비교하면 곤란하지만 어쨌든 호남에서 네. 국민의힘에 퍽 괜찮은 후보가 나왔다고 해서 호남에 있는 민주당원들이 넘어가는 거랑 비슷해요. 아, 불가능한 그런 일이거든요. 일은 거의 상상도 못할 일인데.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분들은 민주 진영에서는 정치 못합니다 앞으로. 음. 그런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거의 네. 비슷하게. 왜냐하면 호남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보면 그 사람한테 권력의 냄새를 못 맡아요 사람들은. 아, 이 사람 내가 돕는다고 해서 여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예. 이 사람이 뭐 이 지역 얼마나 바꿀까? 이 가치와 이 두 가지 복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혀 권력의 냄새도 안 나고 변화의 향취도 안 나고. 그러니까 민주당원들이 그 조직을 움직여서 도와드릴 이유가 없는 거죠. 똑같습니다 대구도. 네. 대구가 민주당이 수권 정당이고 다수당이지만 네. 대구에서는 대구의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권력 냄새가 안 나는 세력인 거예요. 아. 뭐이 사람들 도와준다고 해서 이 사람이 뭐 무슨 인허가권이라도 하나 검토해주겠나? 예. 뭐 이 사람이 하나 뭐 사업이라도 하나 하겠나? 뭐 이런 느낌의 어떤 세력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네. 두 개가 다 나는 거예요. 대구가 너무 힘든 상황인데 또 국민의힘에 했다가는 우리는 큰일 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아, 그분들은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욕망도 욕망이지만은 가치가 있는 거죠. 정의감에 또 기초하신 거죠. 예. 이런 부분이 있어 불안함이 예. 협박 비슷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번에 대구가 민주당이 패하면 네. 앞으로 그냥 계속 국민의힘 가는 거거든요. 아. 아니 지금 저 정도 후보 퀄리티, 이 정도 캠프 퀄리티, 예. 이 정도 국정 지지율 네.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도 진다? 예.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사실은? 아, 그렇죠. 저렇게 해도 안 되는데 그걸 대구 유권자분들도 알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안 된다.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한 번은 균열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네. 넘어오는 장면도 있고 그래서 여론조사 그 자체만 가지고 이렇게 절망하거나 그러진 않는 거죠. 네. 현장 분위기는 저런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 거의 그 해탈을 한 분들이에요. 진짜 대구에, 엄청 어려워요 선거가. 대구에서 민주당 깃발 드신 분들은 거의 해탈하신 분들이야. 거의 그 신선의 경지에 이르신 분들이고. 근데 또 요즘에 그 전라북도가 그 민주당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저는 네. 이게 TK 선거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저는 뭐 호남권에서 조금 시끄러운 것들 혹은 예. 우리한테 그런 것들은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저도 처음에 그 김관영 후보 이렇게 컷오프 국면에서 네. 뭐 영상도 나왔고 소명 다 받았다고 하니 네. 당에서 신속하게 처리했겠거니라고 했지만 지금 나오는 결과를 보면은 당 지도부가 관리를 실패했다. 뭐 대표님께 죄송하지만은 공천이라는 것은 어떤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럼요. 그 후보자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다른 후보자가 이탈해서 정당의 표를 갈라먹지 않게 관리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걸 실패한 게 국민의힘이고
계속 뭐 탈당해가지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근데 저희도 여기 이 지역에서는 유권자 분들 생각하기에 매끄럽게 그 사무를 관리하지 못했다. 이렇게 좀 성찰을 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제가 2016년 총선 때 네. 민주당이 부산에서 무려 5석을 했습니다. 네. 그 호남에선 또 국민의힘이 또 네. 국민의힘이 아니라 국민의당 당, 안철수 네. 네. 그쪽이 또 바람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흔들리면 영남에서 강세를 보이는. 네. 그래서 사실은 또 2024년 그 총선 때는 또 호남에서 뭐 민주당이 거의 네. 압승을 하는 구조 속에서 부산은 전재수 한 명만 당선이 됐단 말이죠. 그랬죠. 뭐 영남, 대구, 경북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뭐 지금 흐름상 호남에서 흔들려 가지고 영남에서 아주 나쁘진 않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또 관심사가 달성 보궐선거입니다. 아, 네. 여기 박형용 민주당 후보 처음 듣는 이름인데 사실은 네. 7번 도전했다고 하죠. 그런데 7번이나 도전하셨다고 그러니까 제가 참 마음이 참 뭐랄까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네. 근데 여기 상대 후보는 이진숙이란 말이에요. 빵진숙 대구시장 나가려다가 이제 당에서 야, 그 달성 줄 테니까 국회의원 나가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간 것 같은데 그렇게 설득이 된 것 같은데 여기도 어떻게 일이 터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여론조사 보고 제가 놀랐는데 네, 거의 붙었어요. 네, 그걸 보고 놀랐는데 저것도 정말 달성 지역이 원래 추경호 후보 지역인데 네. 그렇죠. 예. 네, 저희 그 대구에서 당원들 탈당해가지고 이렇게 지지선을 하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달성입니다. 달성이에요. 네, 상당수가 달성해서 넘어온 분들이 많은데 아마 그 지역에 있는 국민의힘 지지자, 조직, 당원들이 불만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추경호한테. 예, 그런 것들이 반영이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사실 달성 주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아니 우리가 무슨 거수기도 아니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냐라는 왜 생각이 시다발인가? 예, 드는 거죠. 예. 드는 것이고 반면에 상대 후보는 7번씩이나 도전한 사람이고 뭐 이러니 여기서도 균열이 실제로 나고 있다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잘하면 사고 아유, 칠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 대구의 흐름이 그러니까 결국엔 대구 민심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우리가 시다발이냐? 네. 국민의힘 우리가 시다발이냐? 우리가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네. 바람이 불거나 뭐 우박이 내리거나 항상 너희들만 지지하는 줄 아는데 그런 엿 같은 정치를 하면 우리도 너희들 네. 버릴 수 있다 이런 시그널. 예. 그런 것이고 사람을 한번 바꿈으로 인해서 조금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거죠. 뭐 사실 잘 못하면 그 다음 선거에서 다시 심판하면 되는 문제지 그럼요. 그래야죠. 않습니까? 그게 네. 민주주의죠, 사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마음을 좀 녹이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고 사실 박경영 후보께 저는 개인적으로 죄송하죠. 왜냐하면 저런 정도의 지표가 나오고 저런 정도의 험지면 당에서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아하. 도와주는 게 과연 저 후보한테 좋은 일인가를 지금 생각해 보면 정청래 대표가 지금 달성 가가지고 막 네. 여러분 박형용 밀어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도움이 되겠냐 이게. 예, 그렇다고 내버려 두자니 너무 미안하고 또 예. 막 그런 것들이 혼자 지금 저러고 있거든요. 근데 저분이 뭘 뚫냐면 저분이 바닥 닿는다고 어디 시장 가잖아요. 네. 그럼 욕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요 대놓고. 아이고, 그래서 그거를 여전히. 뚫고 왜 욕하시냐 기죽게 왜 욕하시냐 한번 바꿔보라 이렇게 마음 녹이거든요. 대구에서 하시는 분들은 보면 대구 후보자들 보면 미안하죠 좀. 네. 그 대구 수성에 대해서 하나 살짝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대구 수성은 이제 한마디로 서울의 강남과 많이 네. 닮았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진보 지향의 그런 유권자들도 많으시고 김부겸 후보가 저 수성이죠. 국회의원 한 것도 거기 네. 아닙니까? 네. 거기에 또 이제 예전에 유시민 작가도 네. 출마를 했다가 안 돼가지고 바로 서울로 올라갔는데 고생 많이 했죠. 예 어떻습니까? 대구 수성의 이번 선거 민심은 수성은 아무래도 네. 김부겸 후보 지지하는 분들이 굉장히 좀 많고 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거기가 고학력자들이 많거든요. 예. 조건이 좋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선택을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성 민심만 따지고 보면
김부겸 후보에 매우 우호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 이렇게 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대구 수성에 계신 우리 네. 그 유권자분들이 대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라는 마음에서 저는 수성에서 김부겸 후보 당선시켜 줄 때도 네. 아까 전에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민주당이 전반적으로 뭐 호남에서도 안 좋고 쪼그라들고 보수가 강세일 때 네. 그때 이제 그래 사람이 좋은데 저런 사람도 하나 있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해주 이제 당선이 된 거거든요. 그분들이 나서서 선거운동 하지는 않았어요. 네, 네, 네. 지금은 그분들이 나서서 선거운동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거 이번에는 안 된다. 이 한번 갈지 않으면은 대구도 큰일 나고 보수도 큰일 나고 다 큰일 난다라는 그 어떤 선거운동을 그분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층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지난번에 김부겸 후보를 수성에서 떨어뜨렸던 분들이거든요. 네, 네, 네. 떨어뜨렸던 분들이 지금 이 그런 어떤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민심의 변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네. 대구에서 이번에 저 좋은 성적이 나오면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확장, 보수 확장까지 가능한 이 확장 정책은 더욱 힘을 얻게 되고 결국 민주당이 거의 모든 운동장을 쓰는 그런 효과가 나게 될 것이고 이재명 정부는 민주정부 사기 동안 한 번도 가질 수 없었던 업적을 가지는 거죠. 그럼요. 네. 또 아울러 또 국민의힘도 네. 이제 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민주당이 되는 거는 정말 한 100가지 공익이 이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을 우리 대구 유권자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니 만약에 이번에 또 그놈들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이 시체를 내도 여기 나오겠구나, 되겠구나. 출마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어요. 민주당의 그 70대에 이르러 가는 국무총리 출신 후보가 왜 다시 나왔겠습니까? 네.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근데 맞죠. 이번에 한번 균열을 내주시면 그 안에서 대구 시정을 하면서 성과를 내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상황이고 예. 성과를 내면 그 지역에서 이제 효능감을 주게 되는 거고 그렇지. 효능감을 주면은 저희 당에서도 좀 양질의 후보들 계속 뭐 출마하고 도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 거거든요. 네, 네, 네. 양질 지금 나가 있는 후보들이 양질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 국무총리 출신이 광역단체장 나가는 거는 오버스펙이에요. 다른 그럼요. 데로 치면은. 그럼요. 예. 근데 좀 도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저 지역에서 유시민처럼 안 하고 한 뭐 두 번 정도 도전하면은 부산처럼은 할 수 있겠네라는 믿음을 주시면 유권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부산도 예전처럼 그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가도 안 됐던 지역이에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뚫고 그 지역에서 대통령이 나오니까 이제 거기 뭐 전재수 후보부터 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또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계기를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거죠. 맨체스터 선수가 조기 축구의 주장이 네. 되는 것과 비슷하다. 오버스펙이란 말이 네. 이제 그런 뜻인데. 예, 예. 하여튼 김부겸 여러분 많이 예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